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 복분자 농장 한켠. 아이고 뭐, 고양이 같아 말이오네. 검은 고양이 내려옵니다. 지혜 밭에 와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하면요, 블루베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 했는가 하면 바닥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초 매트 좀 덮어놨던 거를 좀 가운데로 몰고요. 그리고 노출된 부위에 지난 여름에 갖다 놨던 좀 하얀 거 코코 베이지라고 합니다. 코코아 나무 이런 부스레기, 이걸로 만든 베이지인데요. 토마토 공장에 사용하고 이제 그 1년 쓰고 바꾸는 거 제가 이렇게 퇴비를 하려고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펴주고 제법 많이 두껍게 폈습니다. 이 정도로 두껍게 폈어요. 좀 두껍게 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펴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해줘야 될 건 뭔가 하면 이제 월동을 위해서 마지막에 제가 물만 주면 됩니다. 물만 주면 일단 된다. 자, 그런데 여기가 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이걸 그냥 이런 퇴비 같은 것을 안에 흙하고 확 뒤집지 않고 이런 과수 밑에 그냥 겉에 이렇게 뿌려 놓는다고 해서 이 그림이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 한번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토양에는 엄청나게 많은 토양 미생물이 있습니다. 뭐 1g당 거의 한 10억 마리 정도 들었다면, 그건 눈으로 셀 수 없는 그런 토양 미생물이 있다는 이야기죠. 즉 토착 미생물이 있고요. 저는 또 여기에 지난번에 한번 또 그 뿌리생 골드도 몇 차례 제가 관주를 해줬었습니다. 관주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토양은 좀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그 블루베리는 좀 산성을 시키고 산성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래도 이제 나무가 성장하는 거 봐서는 이제 땅이 어느 정도는 블루베리가 성장하는 그런 토양 배경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약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이쪽은 지금 아직 단풍이 들었고요. 12월 오늘 2일인데 이쪽은 지금 단풍이 빨리 진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쪽에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쪽에 이제 아로니아를 쭉 끝까지 이렇게 한 줄로 쫙 심었던 곳입니다. 여기 아로니아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근데 친구들도 안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농사 잘 지나도 이건 떨어져서 못 먹겠다. 그래서 그래 저 먹을 것만 놔두고 줄여서 이쪽 줄인 자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른 블루베리를 심었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제가 집에 옥상에서 화분에 키우던 겁니다. 화분에 이게 보기는 작아도 이게 한 20년 큰 거예요. 20년. 요 작은 거지 뭐 그게 크나 싶어도 옥상에서 제가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물만 주고 키우다 보니까 한 20년 컸습니다. 이게 보긴 이래도요, 이 밑에 하면 제가 살살 한번 벗겨볼게요. 이게 다 두께입니다. 이게 다 이만큼 밑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해 심었으니 금년도 심었죠. 요까지는 지난해 심었고 요쪽엔 또 금년도 심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차이는 뭘 보는가 하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쭈룩쭈룩 살고 있다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세력지들이 좀 강한 게 쭉쭉 올라옵니다. 강한 게.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구나. 뿌리가 요런 가지 말하는 거라요. 요 아주 약하게 올라오잖아요. 즉 아직 약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뿌리가 안 좋다. 즉 지하부와 지상부는 늘 같거든요. 뿌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상부도 약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단풍도 빨리 졌습니다. 이 단풍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 잘 살았다, 나 금년도 잘 살았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 이렇게 가을이 되면 곱게 단풍이 드는 겁니다. 단풍이 들고 난 다음에 이제 꽃이 져야 돼요. 단풍이 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꽃눈이 분화가 돼야 됩니다. 꽃눈이. 통통한 거는 꽃눈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건 보시면요, 잎눈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지금 꽃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눈이 분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난 그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이렇게 단풍이 싹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낙엽이 집니다. 이 블루베리는 추위에 강한 게 돼가지고요. 영하 3, 4도 떨어져 가지고는 이 단풍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단풍이 마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북유럽의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해발 1000m, 겨울에는 눈이 한 2m, 3m 쌓여가지고 그게 얼어 있고 봄에 싹 녹고 여름에 녹아도 그때 다시 해도 살아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게 이 블루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루베리는 물론 품종에 따라 가지고 추위에 약한 것들도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대부분 다 추위에는 강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요런 이제 퇴비를 위에 계속 추가적으로 뿌려주고 하면 결국은 토양이 어떤 현상으로 되는가 하면요. 토양이 이게 맨 땅으로 있는 경우하고 위에 퇴비나 이런 부산물, 유기물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이것들이 토양 미생물 때문에 같이 돼가지고 알파고 더 가볼게요. 지금 지난해 또 제가 왕개를 뿌렸거든요.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맨 땅, 이런 땅만 있다, 흙만 있다 이러면 이게 거덕이 딱딱해지고 토양이 이제 입단은 안 되고 단립화된다 그러죠. 즉 호달 구조로 돼가지고 물 빠짐도 안 좋고 통기성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위에 땅 살리기에 유튜브 하신 분들은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되는 대로 그냥 비료 한올큼 주고 대충 해서 먹으면 되지 뭐. 하지만은 결국은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런 유기물들은 어떤 유기물을 주든지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제 흙 살리기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주변에 있는 낙엽을 이제 긁어서 아니면 그것을 얻어 가지고 밭에다가 퇴비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 하는 선배 같은 경우는요, 그 선배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시에 이제 가로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낙엽 이런 것을 PP폴에 담아 가지고 시에서도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뭐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을 구해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퇴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땅을 좀 살려주는 그런 방법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농산물을 잘 키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해놓고 나니까요, 보기도 좋잖아요. 깔끔하고. 일단 우선 이렇게 두툼하게 덮어놓으면 풀이 일단 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덮어놓음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 거덕망보다 보다시피 이 정도 지금 덮이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 많이 덮었다. 이 정도 덮었잖아요. 두께를 이 정도 두께로 덮어놓으면요, 우선 토양의 보온 효과라든지, 그리고 한창 가물 때 땅에서 증발되는 수분, 그것도 많이 막아줍니다. 이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생물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분해도 시키고, 분해시킨 것을 결국은 누가 먹느냐? 이 블루베리가 먹습니다. 다른 거 저는 뭐 복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수가 먹어요. 그리고 특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뿌리가 천근성입니다. 깊이 뭐 3m, 4m, 아니면 1m, 아니면 50cm, 아니면 뭐 30cm까지 들어가네요. 안 들어갑니다. 거의 보면요 30cm 이내에서 뿌리가 쫙 분포돼요. 그것도 아주 가는 뿌리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위에 유기물을 좀 이렇게 덮어주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블루베리가 이렇게 이제 뿌리가 좀 생성되는 것들은 이런 튼실한 이런 신초를 뻗어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농가는 또 유튜브로 그런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신초가 오르면 밑에서 잘라가지고 옆에 개수를 받아서 결가지를 만들어라 뭐 이런 말 하는데요. 전 그건 제가 알고는 이론하고 반대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도록 놔두셔야 돼요. 놔두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잘라주셔야지 여기서 개수를 받지, 너무 밑에서 받으면 그늘이 져가지고 이 가지가 잘 못 자랍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물론 밑에서 자르면 절단전정 해가지고 반발력 때문에 강하게 개수를 뺀다 그러는데요,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너무 그늘이지면 도리어 못 자란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뻗은 이런 새로운 가지가 많이 신초가 많이 올라오면요, 이것도 놔두셔야 됩니다. 놔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 가지가 많을 때, 이런 복잡한 가지가 많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요, 잠깐 보여드리면 나중에 전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렇게 이제 요거는 보시다시피 좀 건강한 가지잖아요. 새로 생겨가지고. 요건 또 오래 묵은 가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주지경신을 해가지고 이제 복잡하다 그러면 이런 건강한 가지에 생긴 이런 가지들은 놔주고 이런 그 좀 묵은 가지, 좀 굵은 가지들을 이제 절단해가지고 이제 좀 속간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나무가 자꾸 젊어집니다. 나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주지경신하는 그런 방법.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런 가지는 벌써 힘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제거 대상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건 제거하고 옆에 새로 올랐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잘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루베리는 그 너무 복잡하게 전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쉽게 이게 복잡하구나 빼주고 좀 약하구나 그러면 더 키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히 막 이거 뭐 분자하듯이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참고로 자가소병이 나서요. 그냥 이렇게 뭐 방치형 비슷하게 그러면서도 제가 관리를 해줌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저기 한 25평 되는데요. 그 자가소비용으로 충분하고 조금만 더 크면 이제는 다 못 먹습니다. 자가소비용 및 나눔용으로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다. 양이 25평 하니까 이렇게 개인 가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한 7평 내외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7평 내외 해가지고요. 한 10포기 이내만 10포기 정도만 심어도 시큰 먹습니다. 시큰. 예, 그렇게 하고 단점은 블루베리는 이렇게 직박구리 공기가 나니까 이런 새망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한 7평 내외 아니면 5평 내지 7평 정도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오늘 잠시 이렇게 제가 블루베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철에 동계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봤지만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깍지벌레 있는가 보시고 방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름철에 블루베리가 달렸을 때 약을 안 칩니다. 저는 꽃이 지고 나면 약을 안 칩니다. 그리고 꽃이 열매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겨울철에는 제가 방제를 해가지고 특히 깍지벌레 좀 잡아줍니다. 예, 그렇게 오늘 잠시 블루베리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양 흙을 어떻게 살리자. 위로 뿌려줘도 흙이 부슬부슬해지면서 특히 지 표면이 숨쉬는 기능, 즉 토양이 때알구조로 변하면서 통기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곁들여 봤습니다. 네,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코코 베질은 이쪽에 지금 복분자밭에도 엄청나게 깔아놨잖아요. 요거 이제 하나하나 다 흩어야 됩니다. 이제 비닐을 벗겨내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흩어가지고 바닥에 역시나 지표면에 제가 펴줄 겁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십시오.